습진이라는 진단명을 받으시고 약도 먹고 연고도 바르고 하는데도 약을 중단하면 다시 재발해버리니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한의원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약이지만 기한 없이 투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약은 맞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도 천연 스테로이드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하여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이 천연 스테로이드 성분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인데요. 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불편 증상들을 이 코르티졸이 많이 방어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오래 놓이다 보면 우리 몸도 지쳐서 곧장 대응할 힘을 잃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기간 외부에서 연고나 약 등의 형태로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투여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스테로이드를 분비하는 부신의 기능이 약해져 버립니다. 또한 이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될 경우 국소 부작용으로 혈관이 확장되거나 피부가 얇아질 수가 있고 또 전신 반응으로는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고 머리가 커지고 몸은 뚱뚱해지는 반면에 힘줄은 약해지면서 여성분들은 생리불순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서도 증상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방에서는 근본적인 곳에서 원인을 찾아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바로 재발하지 않게끔 합니다. 치료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면역학적 불균형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염증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TH1과 TH2 셀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TH2 셀의 분비는 늘어나고 TH1 셀의 분비는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이 TH2 셀이 우리 몸속에서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단순히 염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면서 이 장벽의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TH2 셀의 분비는 낮추고 TH1 셀의 분비는 다시금 높이게 해서 이 면역 세포의 깨진 불균형을 찾아주는 그런 한약이 있는데요. 이 청열 해독탕으로 깨진 균형을 바로 잡아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한방의 치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장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비장은 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장기로 우리가 평상시에 비위가 안 좋아 할 때 바로 그 비도 이 비장의 의미를 내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장은 2차 면역기관으로서 혈액 내 염증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피부 질환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 비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장에 무리가 가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소화가 불편하거나 또는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피부 증상을 가진 분들 중에서 어릴 때는 소화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밥을 먹으면 속이 곧잘 더부룩해지고 배가 아프거나 또는 대장, 대변의 변화, 변비나 설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만성 피로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럴 때 단순히 약국이나 피부과에서 소염제만 처방받아 오래 복용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소염제가 위장관계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치료가 좀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장을 보강하는 치료가 함께 들어가야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부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천연 스테로이드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장기가 바로 이 부신인데요. 한의학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인 보신한다 할 때, 몸보신한다 할 때 들어보셨던 단어의 신의 의미에 바로 이 부신이 포함됩니다. 부신이 지쳐버리면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분비가 저하되고 그 저하된 정도에 따라서 알러지,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또는 여드름,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단짠단짠하는 음식이 자꾸만 땡기고 체중이 증가하기도 쉬워집니다. 이외에도 이명 또는 혈당이 오르거나 생리불순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해지면 만성피로나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부신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피부 질환에 있어서는 재발에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맥진했을 때 부신 기능이 약해져 있다면 부신 강화를 위한 치료에 힘을 써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민감성 피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염증에 시달린 피부는 민감성 피부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직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면역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민감성 피부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 민감성 피부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홈케어에 관심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술 섭취 빈도가 정상 피부군보다 종종 더 높은 편이셨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 선호도가 정상 피부보다 더 높았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또 다섯 번째로 사우나를 정상 피부보다 더 종종 즐겨하는 편이셨다 라고 보고되었는데요. 특히 체질적으로 열이 본래 많은 소양인 분들의 경우는 매운 음식을 자주 즐겨 드시게 되면 이 음식들이 속에서 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특히나 매운 음식은 꼭 끊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